LED 램프가 하나가 나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비싸. 하지만 잘 나가질 않아요. 요 기둥하고 요 기둥,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C 필러, 그러니까 A, B, C 앞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니시라 그래요. 가니로 환산을 하면은 75kg을 1초 동안에 1m를 끄는 힘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원표라고 불리는 것들에 전장, 전폭, 전고 이거 다 알겠어요. 축거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축과 축 간의 거리예요. 앞바퀴의 중간, 뒷바퀴의 중간, 그 거리를 얘기한 축거예요. 그 축거가 길면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축거가 넓으면 공간이 넓어지고, 넓으니까 차에 회전할 때 안전성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여러 돼요. 가지 장점이 있고. 네. 또 밑에 보니까 이륜이 있고 사륜이 있고 이륜에서도 16인치 타이어, 17인치 타이어, 18인치 타이어가 있어요. 인치 수가 커지면 멋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 거죠? 안정성이 좋아져. 인치수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타이어의 넓이도 넓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면이 넓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발바닥이 이만한 거하고 요만한 거하고 안정성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연비가 좀 나빠지죠. 네. 그만큼 접지하는 면이 넓다 보니까는 그만큼 힘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밟아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낮아진다. 그리고 또 여기 이륜이랑 사륜이 있는데 네. 요즘 보니까 SUV들이 뭐 이륜도 많고 사륜도 많고 선택할 수 있게끔 두 가지가 나온 경우가 많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예전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 좀 많이 사용하는 차들 사륜을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륜도 도시명으로 출발할 때는 사륜으로 쓰고 고속주행에서는 이륜으로 가고 연비에 대해서는 관여도 하고 출발할 때 안정성 있게 출발을 하고 코너 돌 때 또 개입을 해가지고 뭐 2대8, 5대5, 100대 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이륜이라고 나온 차는 애초에 사륜은 안 되는 거고 이륜만 되는 거고 사륜으로 된 거는 이렇게 모드 변경을 통해서 뭐 필요에 따라 사륜을 쓸 때도 있고 이륜을 쓸 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이륜 차들은 전륜이냐 후륜이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방식이냐 뒷바퀴 굴림 방식이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면 사륜이 연비는 안 좋겠다. 바퀴 4개 다 굴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의 운전 성향에 맞춰서 네. 좀 나는 험지도 다니고 안정성 있게 다니고 싶다 하면 연비를 포기하고 사륜을 사는 거고 나는 그냥 시내에서만 볼 거다라고 하면 이륜만 충분한 거죠.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전륜과 후륜이 있잖아요. 네. 이 차는 아니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후륜 차가 더 좋다. 독일 차는 후륜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바퀴 굴림보다 떨어져요. 근데 뒷바퀴 굴림 방식은 안정성이 좋긴 하지만 네. 언덕길에 이렇게 눈이 좀 오면은 후륜 차들은 다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 네. 아니 이렇게 앞에 굴려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뒤가 굴러가니까는 자꾸만 얘가 컵바퀴 도는 거예요.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안정성은 좋지만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앞바퀴 굴림 방식 그 무게 배분이 앞으로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는 뒷바퀴 굴림보다 약간 한 6대4 정도 앞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요. 네. 그래서 바퀴가 조금 더 많이 달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7단 변속기라고 돼 있는데 변속기가 브로셔에 보면 이번에 뭐 6단이다, 7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변속기 단수가 올라가면은 어떤 점이 좋은 거죠? 자전거의 단수가 많을수록 비싸죠. 그렇죠. 예. 근데 내 도가니가 아니고 무릎 내 무릎을 네. 엔진으로 생각을 하고 네. 변속기를 자전거의 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단수가 높아질수록 힘이 덜 들죠. 그만큼 연비가 덜 들겠죠. 상태에 따른 최적의 단을 찾아가니까 그렇죠.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지금 DCT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DCT는 이제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에요. 요즘에는 추세가 또 더블 클러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하고 수동하고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이지만 수동 같은 이런 효율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 충격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네. 제가 평소에는 이거 거의 이렇게 사진집처럼만 봤는데 이런 재원표 같은 거 보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기술적인 면에서 좀 많이 지식을 쌓은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다음부터는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차의 내용을 좀 활용도 있게 좀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차에 대한 지식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